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 19일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앞서 매분기 발표한 실적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통해서 루트닉을 상무장관으로 공식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트닉은 뉴욕 출신으로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금융자산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주식 약 16조 원을 매도했지만 반대로 한국 국채는 약 16조 원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 성장성 우려로 주식이 외면받은 반면에 금리가 높고 신용등급 대비 매력적인 한국 국채가 투자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10% 넘게 하락하며 전체 생산자 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9월보다 0.1% 하락한 119.0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타격했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불안전 자산인 주식에서 안전 자산인 금이나 국채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톡톡한 경제에서는요, 인텔의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진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11월 막판 섹터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전 리포트에서는 밸류업이 아닌 밸류 다운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장 분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인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제조사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소비자 시장을 위한 컴퓨터 구성 요소와 관련 제품들을 설계하고 제조하죠. 인텔은 1968년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에 의해 설립됐는데요. 고든 무어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유명한 무어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노이스는 집적 회로나 마이크로칩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페어차일드 출신인 이들은 회사에서 나와 인텔을 창립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이들의 회사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노이스 무어 일렉트로닉스였으나 이 명칭이 잡음이 많다라는 뜻의 노이즈 무어라고 읽힐 소지가 있어 통합과 전자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인텔로 사명을 바꿉니다. 지금의 인텔은 CPU로 유명하지만 인텔은 설립 초기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당시 반도체를 이용한 메모리 기술이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사용되던 컴퓨터 메모리 장치는 낙후했고 인텔은 더 소형화되고 집적화된 메모리 칩을 생산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인텔은 설립 이듬해에 1101 칩을 만들어내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메모리의 산업 표준인 1103 D램을 개발하며 메모리 회사로의 입지를 굳혀나가죠. 인텔은 메모리 판매로 매출이 급성장하지만 인텔의 성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1971년 인텔은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4004를 개발하며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를 각각의 분리된 반도체가 아니라 하나의 칩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인텔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86, 80286, 80386 등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출시하며 PC 산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중 8086을 시초로 하는 X86은 현재 PC와 서버의 표준 CPU로 자리 잡았죠. 인텔의 도전과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는 하나의 칩에 2개의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한 CPU인 펜티엄 프로세서를 생산합니다. 구조적으로 2배 이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꿰찼으니 인텔의 최고 효자 제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대 들어서 인텔은 코어 시리즈를 도입했는데요. 한 프로세서 안에 여러 개의 코어를 탑재해 다중 작업 성능을 높였습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스의 시대를 연 거죠. 이 시리즈는 i3, i5, i7, i9 등으로 나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고 이후 코어 울트라 브랜드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인텔이 최근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서 인텔이 25년 만에 제외된 겁니다. 대신 그 자리를 AI 칩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대체했죠. 30여 년 전 닷컴 붐을 주도했던 기업이 AI 붐의 흐름은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엔비디아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겁니다. 외신들은 AI 시대를 맞이해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텔은 사실 지난 2005년 엔비디아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걸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수를 검토했던 회사가 자신들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것에 인텔도 심정이 복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규모로 2020년 초반 2,900억 달러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는 인재 확보와 조직 혁신의 실패, 기술 확보 부진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AI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꼽힙니다. 안주하면 영원한 1등이 될 수 없다라는 업계의 현실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스톰 섀도우 러시아 본토 공격에 허용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가운데 영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 당국자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을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을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제공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용 제한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 너머의 군 막사, 물류기지, 공군기지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크스와 스톰섀도의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군이 주요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북한군을 포함해서 러시아군 약 5만 명이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참모들 머스크에 부글부글한다고 합니다. 재무장관까지 추천을 하면서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 인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측근들의 불편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경제 정책과 내각 구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진영과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최근 X를 통해서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닉이 스콧 베센트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관행적 선택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인물을 지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근들은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요. 일부는 그가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트럼프 선거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했고요. 당선 이후에도 트럼프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UFC 대회에서도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가 확인이 됐었고요. 행정부 인사 개입으로 인해서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 구글의 크롬 매각 강제할 것으로 방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 350조 원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구글 크롬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브라우저고요. 구글은 이를 통해서 맞춤형 광고 그리고 AI 서비스 사용을 유도해 왔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방침이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전달을 했고요. 구글의 AI 기술과 안드로이드 관련 조치도 함께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색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OS의 분리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과거 트럼프는 구글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기소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글 해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독점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구글은 내년 8월 최종 판결 이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주가 상승의 배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콜옵션에 과감히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활발히 거래가 된 엔비디아 옵션은 주가가 155달러에서 162.5달러로 상승하는 것과 연계된 콜옵션이고요. 이는 현재 주가 대비 1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는 거래라고 합니다. 올해 거래된 엔비디아 옵션의 프리미엄은 5,040억 달러에 이르고요. 이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주요 기업의 옵션 프리미엄 합산액보다 훨씬 더 큰 수치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20일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 매출이 330억 달러, 순이익이 174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가의 큰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8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 후에 평균 9%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양자 컴퓨팅 개발에 엔비디아 슈퍼컴을 쓴다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과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의 양자 AI 부서는 양자 컴퓨팅 개발에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에오스를 이용해서 양자 프로세서의 물리적 상황을 모의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프로세서가 강력해질수록 이 정보와 소음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구글은 엔비디아의 도움으로 이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엑셀러레이터 칩으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를 제공을 하면서 양자 시스템상의 부품들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글 연구원은 소음을 억제하면서 양자 하드웨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개발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상업적 이용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시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아무래도 우리 시장 속에 있는 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6%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어제장에서는 살짝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살펴보니까 이 자사주 이슈 이 다음으로 계속해서 좀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로 보여진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인지 아니면 잠깐 동안 있을 한 일종의 이벤트라고 봐야 될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벤트까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근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 오너 일가의 담보 비율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반대 미수금이 또 발생을 하면 금액을 채워놓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가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가격의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15일 이날은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어제 그리고 그 전날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좀 안심하기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그와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의 이런 안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달랐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한 일환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화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HBM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거의 임박을 한 상황에서 또 한 번 HBM 관련돼서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이 또 문제가 되거나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시기와 모멘텀이 있었을 때 맞물려서 엔비디아 관련돼서 HBM 관련 이슈가 뭐 지금 로드맵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더 앞당겨진다라거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시세 흐름이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연속성을 가져가고 강한 흐름, V자 반등이 강하게 이어지는 그 토대에는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TSMC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협의를 거의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이러한 모멘텀이 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완성돼서 좀 정리되는 의견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의 연속적인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재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부분은 아쉽게도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여전히 유지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빠르고 강하게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의문점이 가장 컸던 게 HBM 관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서 그게 해소가 된다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의 키워드라고 꼽자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더불어서 머스크 트레이드까지 함께 붙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사실상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슈로서 잠깐 반짝하고 갈까, 연속성이 있을까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잡고 가봐야 될까요? 네, 저는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민감도가 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돼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는 쪽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거나 또는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테마성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이 마리아나 관련주가 또 시장에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보였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이제 여러 장관 에 대한 부분들을 임명을 하는데 거기서 친마리아나 쪽의 사람들을 또 대거 포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의 시세 흐름을 어제 이어가는 모습들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반응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줄 수 있는 쪽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피해가 될 수 있는 쪽은 애초에 피하자라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부재하고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아니면 수혜와 피해가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쪽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쪽으로의 좀 반응이 짙게 나오고 있는 시장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1월 달이 지나서까지는 저는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취임한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방향성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기조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전일장 시장만 살펴보더라도 테마단으로 봤을 때 의료 AI라던가 조선 기자재 이렇게 이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잠깐 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1년간 그래도 유지가 될 이슈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1,400원 그 이상까지 한번 터치를 한 뒤로는 1,400원 그 바로 아랫단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환율의 이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많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조는 당분간은 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좀 주시를 하는 부분이 금리에 대한 사이클도 또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월의 입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한 이야기 또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시장에서의 어떻게 경제적으로 미칠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도가 올라간 상황인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그와 관련된 영향력이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한 그 바탕은 미국은 높은 성장성과 그리고 자산 수익률이 강달러 계속 이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새 정부가 드러나게 되면 그 관세에 대한 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6에서 12개월간은 달러와 약세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미국보다 강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의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좀 행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지금 아무리 트럼프가 그 전 정책에 있었어도 이 달러가 약세를 지향한다라고는 했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는 추세를 앞으로는 1년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강하게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의 추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머스크의 행보도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2040년이 되면은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가 100억대, 사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데 100억대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로봇, AI,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슈를 받았던 테마들은 잠깐 반짝하고 금방 사그라들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정부 효율화 이렇게 수장으로 임명을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편에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이슈가 과연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될까요? 저도 좀 더 추가적인 이슈에 대한 시세 연속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좀 지명을 한 쪽을 보면 그 중심에는 AI가 있고 AI를 관련돼서 로봇 쪽이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산업 기반 의료 AI에 대해서도 어저께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산업 자체가 커지고 그리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을 또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 정부 쪽에서. 그러면 지원과 규제 완화와 여러 가지들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면 로봇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도 로봇 산업 관련돼서 아예 기술이 전무하거나 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또 얼마 전에 로봇계 이슈가 나오기도 했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은 이와 관련 실적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인가 항상 그 의문이 붙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고 자체적으로 커질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같이 좀 동조화돼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는 테슬라 내부용으로만 소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하겠다라고도 얘기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상업화적인 부분들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기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계속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 완화라
완화라든지 여러 뒷받침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로봇주들 그 전에는 항상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슈와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그리고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MIT와 피지컬 AI 공동 개발한다라는 착수 소식이 또 나왔는데 정부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이런 개별주의 이슈들도 같이 따라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로봇주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시세의 연속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까지 해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바라는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까지 함께 잘 붙게 된다면 로봇 산업의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또 다른 수혜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에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게 조선주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또 확정이 된 이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미국의 조선업에서는 한국이 필요로 한다. 이 말로 인해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조선주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름세를 크게 보였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수주가 잇따라서 또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접근이 가능할까요? 조선주는 저는 이 안에서의 순환매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흐름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나오션은 여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은 시세 흐름이 뭐 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불을 뿜어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여전히 조선주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 열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부가 선종이 확대가 되는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선 사이클은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한국 대형 조선사들의 미래 일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VLCC와 같은 전통 상선에서 고부가 같이 가스선으로 변화를 하면서 더욱더 비싼, 그러니까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 그리고 수익성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수주 쪽으로의 변화되는 흐름이 장기화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익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은 결국에는 높은 마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계속 좋을 LNG선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15년 만에 조선업 사이클이 새롭게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잠깐의 좋음으로 시세가 이어진다는 것보다는 더 큰 사이클로도 내년까지도 저는 조선업은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동안 조선주들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던 만큼 또 미국에 관련돼서 협업 모멘텀이 붙은 만큼 저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고 조선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피크아웃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은 만큼 조선주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더불어서 또 떠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국내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추진에 대한 속도와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까지 들어와서 실적에 얼만큼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는 흐름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룸버그 소식통을 인용한 소식이 나왔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에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을 가장 1순위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머스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시장성이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전무후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 쪽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스크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피런티어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적 기반 베이스가 아니고 집적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저는 좀 가장 좋게 보이는 건 HL 만도라는 기업이 가장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HL 만도, SOS랩 이런 종목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조선주와는 다른 게 일단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부재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뚜렷한 종목군도 없다는 것을 한번 포인트로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는 HL 만도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금 대표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료 AI 쪽에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무조건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전일장에서도 AI 의료 쪽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머스크가 X에다가 AI 능력이 전문직 의사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다. 최근에 X를 봤더니 사용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라던가 CT 이런 정보를 또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료 AI 쪽은 이제 좀 보실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좀 위험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료 AI 쪽이 지금 루닉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 소식이 나왔고요. 실적을 봤을 때 결국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물론 아직은 손실이긴 하지만 적자폭을 축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이런 항상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를 보니 루닛이 이제 점점 실적에 대해서도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관측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시각과 투심의 개선이 이번에 좀 확실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저께 또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인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의 FDA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의 개별 이슈들도 같이 뒷받침돼주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테카 바이오, 딥노이드 여전히 루닛은 좀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이슈가 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머스크에 대한 이슈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방금 언급드린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의료 AI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11월 막판 섹터 전략 톱파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공급 물가가 석 달 만에 또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완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글로벌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28%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 0.4%, 나스닥 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 증시가 장 초반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고 다우를 제외하고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다들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전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만 4천 달러 선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4.3%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소폭 상승해서 4,900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인 우려로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든 종목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0.1%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49% 오늘 장에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시간 19일에 연내 최대 플래그십 컨퍼런스죠. 이그나이트 2024를 열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반의 작업 도우미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신규 AI 에이전트와 기능, 또 자율 에이전트 등을 선보였는데요. 사티아 나델라 CEO는 코파일럿은 AI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앞으로 모든 직원은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코파일럿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상회의 중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9개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 에이전트, 또 특정 사이트나 파일, 폴더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주는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직원들이 휴가 신청을 하고 급여 및 복지 정보를 대신 확인해주는 직원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관련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 오늘장에서 무려 5% 가까운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내일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알파벳 오늘장에서 1.6% 상승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독점 기업 판결을 받은 구글의 크롬을 강제 매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크롬은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1%를 장악하도록 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한데요.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글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 3분기 구글의 매출 중 광고 수익이 7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크롬은 광고 사업의 핵심 부문이기 때문이죠. 또 구글은 크롬의 검색 결과에 자사 AI 챗봇인 제미니의 답변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크롬이 매각되면 구글은 제미니의 잠재 고객도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아마존 오늘장에서 1%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X 스타쉽의 6차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월마트 살펴보죠.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3분기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형 소매업체 중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건 월마트가 처음인데요. 준수한 실적에 주가가 3%가량 뛰었습니다. 월마트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에서 매출이 1,6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SEG 전망치인 1,677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EPS도 58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과 식료품 외 부문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의 순매출 전망까지도 높여잡았습니다. 종전은 3.75에서 4.75%를 제시했는데 4.8에서 5.1%로 높여잡은 겁니다. 월마트는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서 주로 상위 소득계층 가게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마트의 CFO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홀리데이 시즌이 순조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잠재적 관세 때문에 월마트가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어떤 제품의 가격을 높일지에 대해서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봅니다.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핫스탁으로 꼽아봤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새로운 회계 감사법인인 BDO USA를 새로 선임하고 나스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무려 31%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를 28달러 선까지 끌어올렸는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폭등입니다. 나스닥 거래소는 지난 9월에 슈퍼마이크로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연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고 제출 기한이 월요일인 18일까지였습니다. 연내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폐지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슈퍼마이크로의 계획서가 받아들여지면 10K 연내 보고서의 제출 마감은 2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상장 상태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만일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스 살펴봅니다. 건축 자재 및 주택 개선용품 소매업체인 로우스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냈는데요. 실적 자체는 준수했지만 올해 총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5%가량 빠졌습니다. 로우스의 3분기 매출은 201억 7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199억 5천만 달러 상회했고요. EPS 역시 2.89달러로 예상치인 2.8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아웃도어 DIY 프로젝트, 홈 프로페셔널 사업, 온라인 쇼핑 부문 등에서 매출이 준수했습니다. 월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로우스의 주가는 올해 약 22%가량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S&P 지수의 성장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의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4거래일 내내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4% 넘게 올랐고 테슬라도 2%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회계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한 듯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30% 넘게 폭등하면서 이 기술주를 이끌었고요. 추가로는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선 다른 자산 시장은 견조한 흐름, 즉 산타랠리를 기대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어제 시장 마무리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
우리 시장은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에 대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계속해서 내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되려 올 초보다 더욱더 저평가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크게 더욱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고요. 우리 시장 역시 양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테마 어떤 테마들이 주를 이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정유와 셰일가스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WTI 국제유가와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강하게 키워냈었죠. 우크라이나 측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그 전날에는 3%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모멘텀을 고스란히 받아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이 정전으로 인해서 유전 생산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에너지 장관의 셰일 혁명을 이끌었었던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한다라는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 에너지 쪽으로 더 강한 모멘텀이 쏠렸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 S&T 에너지 그리고 BHI가 강한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폭을 키워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소폭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MIT와 피지컬 AI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도 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 역시도 크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또 고부가 선종 확대에 따른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의견에 조선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는 2008년도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 사이클을 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10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다만 작년 말부터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다시 한번 타고 있고요. 이 상승이 끝이냐?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부가 선종 확대에 따른 상승 모멘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법한 부분 역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내각, 사실 마리화나 관련주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였었는데요. 이번에 친마리화나에 대한 인사를 대거 지명했다라는 소식에 마리화나 관련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와 HD 현대미포, 우리바이오가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있죠.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일제히 모멘텀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일론 머스크 친구가 염두가 되면서 더욱더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AI 의료 진단 추진 가능성 등을 논의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하루였습니다. AI와 의료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어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예정 속에 트럼프 당선인이 참가한다라는 소식. 일단 오늘 새벽에 실제로 참관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주도 어제장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우리 시장에는 누리호 관련주가 일제히 강한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어제 인포뱅크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HVM이 상승 흐름을 강하게 타면서 계속해서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거래 자금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A 업종을 살려면 B 업종을 팔아야 하는데 안 그래도 받아줄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5% 밀리면 될 걸 가지고 지금 10% 정도 더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트레이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후보를 지명하느냐, 내각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명된 인사들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판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을 좀 달아봤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머스크 트레이드로 연결되어 있죠. 정보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를 지금 지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철폐랑 규제 완화 부분이고요. 규제 완화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자율주행이랑 스페이스 X를 연관을 좀 지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효율화 부분이라서 재정 지출에 있어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그러니까 6시 30분부터 스트리밍 시작을 좀 했고요. 스타쉽 6번째 비행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달과 화성에 대해서 탐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자리에 직접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2명이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확실하게 머스크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6차 같은 경우는 5차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로봇 팔에 안기듯이 원래는 착륙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6차에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코멘트 없이 비행 데이터를 따라서 착륙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숀 더피로 지명이 됐고요. 폭스뉴스, 친공화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언론사죠. 여기에 있는 진행자가 교통부 장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자율주행 규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 같이 자율주행이 지금 엮여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는 주별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다르게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걸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국 단위로 이 소프트웨어 FSD 관련해서 좀 퍼뜨리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 안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기대감 속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맷 게이츠 지명 소식이 어제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오후에는 갑자기 마리화나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친마리화나 인물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리화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성년자 성추행과 관련해서 성폭행 혐의로 지금 법적인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준이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리화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주니어를 선정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백신 음모론자로 회의론자로 좀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면 FDA 승인 절차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인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LB 보완할 사항 없다라고 하면서 현장 실사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 없다라는 코멘트 받으면서 HLB가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HLB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이 FDA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승인 절차가 강화된다면 HLB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다른 기업들 또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이러한 소식 때문에 좀 눌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좀 크게 빠지고 있어서 펀더의 변화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이 전통 에너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나 석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매수세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환율 수준이고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현대차만 마이너스권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삼성전자는 56,400원 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다행히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56,000원에서 계속 지지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흘러갑니다. 오늘은 2.7%로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한 좀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6.9%, 리가캠도 3.3%대로 강도 있게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1.8%로 약간은 엇갈린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20일 수요일 문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이 우리 대형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각각 4%, 2%대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결과 마찬가지로 지금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출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0.15%, 코스닥은 0.42%,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상승폭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현재 2,47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689포인트로 출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이목재와 의약품 쪽에서 강세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화학에서 1%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이목재가 0.22%, 의약품이 1.28%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만이 0.54% 강하게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과 금속 쪽에서는 거의 1%가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기계가 그나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A프로제인이 7%대나 올라오면서 기계 업종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2.89%로 지금까지 살펴본 업종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시작한 동시에 바로 낙폭을 크게 그려냈었고요. 장을 마감할 때 보니까 거의 3%대의 낙폭을 형성을 했는데 오늘은 그 하락폭을 그대로 다시 올리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유통은 0.1%대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건설은 0.02% 하락, 금융은 0.21%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 쪽에서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음식료 담배가 0.25, 섬유 의류가 0.64% 올라가고 있지만 화학은 마찬가지로 0.41%가 오히려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나 종이 목재 쪽에서도 각각 0.61, 0.16, 0.1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판 매체, 복제 이쪽 섹터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게 AI 챗봇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일장에서는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면서 하락불을 키면서 마무리를 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는 0.1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2% 가까운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오전 7시
7시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또다시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옵션이라던가 파생 상품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무게추를 조금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0.64%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대형 계약으로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두 건의 공시를 올렸는데요. 유럽 소재 제약사와 합계 9,304억 원 규모의 CMO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현재 0.23%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BM만 현재 보합이고요.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폭 그려내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26%나 강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어서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바이오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속도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라면서 바이오주 안에서는 악재가 겹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연일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하락세를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에서는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안에서도 에코프로 BM은 보합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키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올랐는데 그동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테슬라와 조금 따로 놓고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쪽의 훈풍이 강하게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었는데 오늘은 1% 상승 출발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정말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0.18%가 하락하면서 56,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6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1.59% 하락했고 한화솔루션이 0.12% 같이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SP 같은 경우는 0.97%로 거의 1%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이 멘트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수주 흐름 둔화 부담으로 인해서 내년 실적 전망은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멘트를 달아놨지만 그래도 오늘 주가는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산이 1.6%, 삼성전기가 0.45%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2.11%로 오늘 이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한빛반도체 1.98%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0.67% 소폭의 하락세를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주는 잘 갈 것이다라고 항상 이제 증권가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한 템포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0.6%로 비슷하게 낙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엔더빌리티가 1.34% 현재 낙폭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조업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인간 수준의 신체 지능을 향상시킨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어떤 주가 추이를 보여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3.46%, HLB가 2.13%, 유한양행이 0.85%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리가캠도 0.56%, 삼천당 제약이 1%대, 클래시스가 2%대, 휴젤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대주주인 유한양행이 월요일에 시간 외 거래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주식 216만 주를 주당 16,280원에 좀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쪽에서는 이 이중 작용제 비만 신약 물질을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이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욕 억제와 더불어서 지방 연소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체중 감량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비만 치료제로 꼽히고 있는 게 펩트론입니다. 2.54%, 펩트론은 그래도 낙폭을 좀 크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좀 개별 종목 이슈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예측가랑 비슷하게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자금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는 분위기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당분간은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려면 결국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유입은 되고 있지만 그 수량 자체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경계 심리가 여전히 발동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급이 여전히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보수적인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추시면서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예상치로는 지난 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29억 달러 이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치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좀 부담이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컨퍼런스 콜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출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분기 실적에서 200억 달러 이상을 여전히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구매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그 GPU 관련해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컸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하방 압력은 조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엔비디아 관점에서 말씀이 드린 거고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실적도 양사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HBM 하면은 하이닉스 쪽에서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고 30% 이상 매출의 30% 이상이 이제 엔비디아 양 쪽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이닉스 역시도 수급적으로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반도체 쪽에서 조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결돼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멀리 보고 대비한다면 기존 주도주 중에서 쉬어가는 쪽을 지금부터 집중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팀장님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인 테마로 보시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국장 보면 여전히 이제 AI 빅테크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2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결국에 규제 완화라는 이제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관세 부과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관세 부과 쪽에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에게 지금 규제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융주들도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은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S&P 500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관련주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이닉스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장비단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역시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그 대선 시기 때 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그 금융주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PBR 관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보다도 PBR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하나의 좀 대안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의 또 큰 장점이 이제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또 이제 테슬라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쪽에 이제 한 배를 지금 탄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이 로봇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좀 노렸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각종 이제 부품주들, 모빌리티 관련주들의 또 상승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이제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주까지 이렇게 4개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동안 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반도체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때를 좀 조정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자율주행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이 자율주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머스크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붙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쪽이라서 만약에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 없으시겠지만 최근에 담으셨던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상향 추세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이제 단점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것은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잇는 힘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뭐 크게 이제 전저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좀 끌고 가보셔도 네,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테마 같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실체가 있는 종목을 오히려 그러면 선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이상하게 엮인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테마 관점으로만 엮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적자인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수혜를 받기 어려운 종목들도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산업에 따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서 뭐 IDB라든지 이제 관련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HL 만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먼저 살펴봤습니다. 최근 프론티어가 되게 잘 갔는데 4.6%로 오늘은 일단 개장한 직후보다는 상승분은 조금 반납했지만 여전히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실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L 만도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 보면요. 오늘 5만 5천 원까지 다시 또 내려왔네요. 0.07%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 이후에 이제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5만 6천 원 선은 지켜냈고 기관도 매수 포지션이었거든요. 오늘도 기관은 담아가고 있긴 한데 다시 또 5만 6천 원 선 밑으로 내려와 버려서 이 6만 춘자가 좀 버거운 건가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좀 내려야 될까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은 당연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좀 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주가가 더 이상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좀 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하단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속적인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자사주 매입으로 막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조 원대 이제 매입 소식에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업황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여전히 IT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내년에 대한 실적도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좀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MLCC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섣불리 지금이 이제 바닥이니까 뭔가 비중을 크게 실는다라든지 이렇게 전략을 좀 취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물론 정말 길게 보신다. 난 이 종목을 뭐 1년, 2년, 3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번 이제 11월 15일 이후로 8%대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7%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V자 반등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창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방패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실적까지도 또 예상보다 하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전저점 49,900원 밑에까지도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바꿀 정도는 아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낙폭을 점점 키워갑니다. 이 수급이 또 SK 하이닉스로 이동을 하는 건지 1.9%까지 올라오면서 SK 하이닉스는 17만 원 선까지도 일단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팀장님 사실은 뭐 실적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일단은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좀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는 손실을 좀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에 주가 상에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주가는 이제 저렴할 때 사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 가지 또 노이즈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블랙웰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가지고 과열 문제로 인해서 또 출시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비디아만 지금 만들 수 있는 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경쟁자가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만한 우려사항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블랙웰에 대한 출시가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호퍼로 이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호퍼 쪽이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을 이제 흔들 만한 요소들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블랙을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건 정말 이제 큰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서 지금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악재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뭐 생산 중단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호퍼 쪽에서 뭔가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단기 수익성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제 대체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전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공격적인 이제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오늘이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시기에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발표하기 전인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적까지 다 체크한 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트럼프 당선인이 케네디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 그 불안감 때문인지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지명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뺄 일인가 싶을 정도기도 하고요. 알테오젠은 사실 예측가는 폭이 더 컸었는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오늘 1.3%대 상승분에 그쳤고 리가캠은 1.1%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주도주 없을 때 좀 확실하게 이끌어갔던 쪽이었던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혹은 뭐 쌈바 같은 종목들은
지금 그냥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은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지명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좀 크게 작용할 그러니까요.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래도 백신 음모론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 자체가 전 세계의 뭔가 바이오 산업을 흔들 만한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이오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최고 수혜주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결국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주가는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결국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악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이즈가 있어도 그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바이오주들의 하락은 좀 과대낙폭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선제적으로 이끌었던 바이오 업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바이넥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이런 CDMO 관련 쪽까지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시기가 또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훼손이 된 건 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명 리스크라는 게 기업의 기술을 훼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더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냥 뉴스나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변하면서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의 키투르다 SC ALT B4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맥 제형과 비열등성 입증됐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에 SC 승인까지 소식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S 전선의 자회사가 가온전선인데요. 미국의 가치 합작 법인을 세운 바 있습니다. 비율은 LS 전선이 지금 82% 그리고 가온전선이 18%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온전선과 관련해서 미국 케이블 공장 지분율을 100% 확보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같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고요. 밸류업 펀드 관련해서 증시가 너무 낙폭이 크다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이 좀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배당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차고요. 대표적인 완성차로 보자면 현대차가 있을 텐데 어제 현대 모비스 쪽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는 또 강달러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이기가 꾸려지게 된다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럼 팀장님 세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자동차고요. 사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자동차 완성차라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관세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북미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매출의 46% 정도가 여전히 북미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주,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결국에 이제 보편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성은 좀 무마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요즘에는 좀 부품주들이 또 잘 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과 엮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좀 부품 쪽에 시선을 한번 돌리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서 조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HL 만도라는 종목이 최근에 조용히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24%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매출 그리고 동남아 쪽에도 매출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부가 영향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전기차 캐즘도 지금 문제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캐즘 현상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즘에서 유일하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국가가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지금 146만 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캐즘이란 단어가 안 통하죠. 그렇게 되면은 HL 만도 같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법인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니오라든지 창안자동차 이런 중국의 로컬 기업들과 또 협업을 하고 있고 핵심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앞으로 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달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SBW라는 이제 어떠한 시스템을 또 선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운전을 태블릿 PC로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빌리티 시스템 그리고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 쪽이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HL 만도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현대모비스도 어제 이제 인베스터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얘기한 것도 이제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어떤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비현대차량 매출을 40%까지 올리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REV 관련해서도 핵심 부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주주 환원율 확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부품주를 보실 때는 대장으로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HL 만도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부품주 좀 살펴봤고요. 현대모비스랑 HL 만도 탑픽으로 좀 주셨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테마가 또 은행이었는데 밸류업 펀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천억, 총 5천억까지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되면 이제 밸류업 지수 종목도 특별 변경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 편출은 없고 온리 편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밸류업에 대해서 큰 관심도 사실 없고 코스피 200과 다를 게 뭐냐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어서 여기에 은행주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포함을 좀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덜한 자리긴 한데 앞서서 은행주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룸은 조금 더 열어보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밸류업에 따른 어떤 기대감보다도 그냥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뭐 상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금융주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항상
항상 이제 주주환원 목적에서 이런 배당률을 상당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전히 대장은 KB금융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의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또 상황인데 순이자 마진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이자 수익은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조가 좀 기울어지게 되면서 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좀 우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항상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KB금융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 개인들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꾸준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한번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밸류업보다는 은행주 입장에서는 업황에 대한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탑픽 종목으로는 KB금융 주셨습니다. 12월 20일에 밸류업과 관련된 변동이 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참관 속에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4시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한 우주 발사기지 스타베이스에서 6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 이번 시험 비행은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신용평가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국내 철강, 유통, 건설업종이 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2차 전지는 글로벌 수요 부진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의 수정 방향을 공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올해 말 발표되는 최종 밸류업 지수는 기존 구성 종목을 빼기보다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장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보여준 기업들이 여전히 밸류업 지수에 포함돼 있다는 볼멘 소리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CJ 바이오사이언스가 20일에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지난 18일 CJ 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 기업과 접촉 중인데 몸값이 6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양 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불을 크게 켜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지금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지수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13%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4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8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로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증권 시장입니다. 오늘도 개인이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16억 원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이 계속해서 부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올라갈 탄력을 크게 받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37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3억 원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352억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그 상승 이끄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저해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24억 원 매도를 크게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30억 원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도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체크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료품에서 현재 2%나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의복이 0.07%, 의약품이 0.05%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장할 때도 그랬고 지금 화학업종 쪽에서 0.46% 지금 같은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쪽에서 1.53%나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감에 신고가를 새로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에서도 0.54% 올라와 주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이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0.69%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1.49%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제조와 건설이 0.4%, 0.8%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통이 0.34% 올라가는 반면에 금융에서 0.35%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류가 2%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이 목재, 화학과 음식료, 담배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에는 0.51%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현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장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챗봇 관련주들이 많이 대거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탄력을 크게 받아갔지만 오늘 장에서는 그 탄력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했고 반면에 현대차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29%, LG에너지솔루션은 0.5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5%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향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현재 흐름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재 2%가 넘어가는 낙폭 형성하면서 현재 55,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HLB가 현재 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에코프로 BM과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그래도 3.59%로 상승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44%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이 0.3% 떨어졌고 리가켄바이오가 0.28%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장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개장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비슷한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서로 다른 방향 그려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차리를 했던 게 이 전자기술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IG 넥스원, 두산 이렇게 정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더불어서 LIG 넥스원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현재 1.36%로 강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 SDI는 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3%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0.08% 그리고 소폭의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2%나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1%, 2%. 오늘 조선주 안에서는 서로 엇갈린 방향을 그려내고 있는데 현재로서 지금까지 확인된 종목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군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맵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쪽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내구재 이쪽 섹터 안에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도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이 SK하이닉스로 이동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면서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8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이야기 좀 꺼내놨고요. 이틀간 매입 신청이 따로 없었는데요. 오늘 오전 확인해봤을 때 보통주 100만 주, 우선주 14만 주 매매가 신청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후장에서 반등해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